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년 5개월 만에 이것이 하락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전세 가격의 중요성을 강조드렸습니다. 집값은 그냥 폭락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대출금리는요, 실소자의 수요 여부와 연관이 있는데 전세 가격은 투자자한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강남은 안 떨어진다, 양극화가 있을 것이다 주장했던 이유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을 떨어뜨릴 수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기준금리는 전세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1.0%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경기도 전세 가격이 2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죠. 자, 가장 최근에 경기도 전세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2019년 8월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9년 4월에 경기도 전세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이때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좀 받았고요. 경기도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무려 12만 호가 입주했는데 대부분 상반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고 유동성 환경이 축소가 되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 하락세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바로 경기도 아파트에 투자자가 매수를 꺼릴 가장 큰 원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주택 투자 어떻게 하냐? 신용대출과 자기자본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투자자는 전세 보증금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불안할 조짐이 보이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 하락 시기에는요, 예외 없이 거래량 급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전세 가격은 높게 유지된 상황이에요. 높은 전세 가격에서 상승률이 하락 반전했다는 거지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높은 수준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게 형성된 전세 가격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수록 하락의 강도는 커질 거라는 부분이죠. 특히 경기도 지역은 좀 서울과 달라요. 왜냐? 경기도 지역은 작년에도 입주 물량이 적지 않았고요. 올해에도 무려 9만 5천 호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9만 호에서 10만 호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으면 공급단에서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인천과 경기도 지역 입주 물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 물량 주변 중심으로 전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선 역전세 난까지도 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일 기준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1월 14일 날 유력한 확률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이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취해진 비상조치가 모두 회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0.5%가 영원할 줄 알고 마구자구 투자를 했고, 자, 너도 나도 대출 빌려다가 최대한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 지역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까지 빌라,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기준금리 1.25%대부터 이들 주거 상품에 대한 매매 전세 가격에서 위험 신호가 나올 것이다. 특히 여러분들 빌라 조심하셔야 돼요. 오피스텔 지금 프리미엄 축소되고 있다는 거,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또한 거래량 감소도 지속이 될 겁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체크한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12월 거래량이 3,544건입니다. 12월 13일 기준 11월 거래량과 비교해봤더니 한 15% 정도 떨어져요. 11월 거래량도요, 역대 최저치 수준,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15% 더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서울도 똑같습니다. 자, 대출금리는 오르고 전세 가격은 하락하면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다 살 사람이 없는 게 지금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거래량이면요, 팔아도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된다? 급매도 아니고요, 극급매, 초급매 가지고 시세보다 억 단위로 낮춰야 간신히 팔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급매, 급급매 아니면 안 팔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단기 급등한 지역, 주로 GTX 역세권 중심으로 워낙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실거래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동탄 아파트 1억 7천만 원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셨죠? 송도 지역도 작년 하반기에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자,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전용 면적 116제곱미터가 지난해 10월 11억에서 11월 달에 9억 원으로 한 달 만에 2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 GTX 역세권 아파트도요. 11억 2천에서 9억 1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래 급감과 가격 하락이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도권 전체에서 고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외곽 지역부터 강남 초고가 아파트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 업데이트되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집값 변화 체크해 보시면 이게 심각하게 나타나구나. 저희 말씀드렸죠. 원래 아파트 가격은 동시에 오르고 동시에 떨어진다고.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요. 대출 증가세도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요. 은행 가계대출이요. 마이너스 0.2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자, 2020년 12월에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6.7조 원이었고 2019년 12월은 7.2조 원인데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부분이죠. 신용대출은 무려 마이너스 2.2조 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가 성과급 나와서 신용대출 많이 갚아서 원래 신용대출 증가세가 크게 억제되는 시기긴 하지만 마이너스 2조까지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예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2조 원이 나왔는데 이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도 포함이 됐거든요.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1.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2조 원 증가했는데 1.8조 원이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면 지금 뭐죠? 집 살려고 대출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5대5는 금리 볼까요?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3.73%입니다. 자, 농협이나 우리은행은 4%가 넘어가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후반이잖아요. 수요 급감이랑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실수요자는 아예 부동산 시장에 접근이 좀 어렵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12월 달부터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했죠. 왜? 매도자가 불리한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원래 겨울방학 시즌이 갭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시즌이긴 해요. 왜냐?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 시기에 많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특히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입주 시기를 언제 맞춘다? 자녀들 학교 문제 때문에 겨울방학이 대거 입주시켜요. 그래서 늘 이 시기에는 전세 시장이 약세가 동반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친 거죠. 그래서 물리적 주택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기존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증가 부분에 따른 실수요자 유입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동시에 악재로 작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가 끝나면 바로 보유세 이슈가 나올 거예요. 3월 중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거든요. 자,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시세 자체도 많이 올랐고 공동주택 현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일부 정부에서 1주택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1주택자고 다주택자는 그대로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세율로 올라간 것보다 훨씬 무섭다 말씀드렸어요. 종부세 이번에 폭탄 맞는 사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매도 물량 증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매매 물건은요 3월부터 4월 달에 가장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약세, 금리 인상, 그리고 매도 물량 증가 부분이 상반기의 부동산 시장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일 1월 금통위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올라가는 건 이제 다 알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한 한국은행 스탠스입니다. 지금 3.7%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를 한참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주랑 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냐에 따라서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주랑 은행 총재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상당 기간 공석인 상태에서 금통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금통위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참 예측이 쉬운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느리게 반응을 해요.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악재들이 쌓여있는 건 알지만 이게 실제 부동산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 매도자들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 부동산 조정 사례를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과거 상황이 똑같이 연출될 환경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과거를 알고 어떤 식으로 하락했고 어떤 식으로 반등했는지 알면은 이것을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